요즘에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즘 대출 이자가 신용 점수가 안 좋으면, 신용도가 안 좋으면 대출 이자가 되게 사악합니다. 5% 6%가 아니라 15% 17% 18% 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500만 원 대출했는데 월에 이자를 무려 80만 원 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500만 원 대출인데 이자를 만약에 80만 원 50만 원도 아니에요. 80만 원 내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100만 원에 500만 원에 만약에 이자를 100만 원 내면요, 얼마입니까? 이자율이 20%죠. 20%. 근데 80만 원이면요 거의 뭐 16% 17% 되는 거잖아요. 되게 깜짝 놀랄 만큼 이자가 되게 세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소액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되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자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연체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 연체 이자에 대해서 붙겠죠. 좀 지나면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또 가산금 또 붙는 거고, 되게 이게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새 신용카드 쓰다가 신용카드 연체 한번 되면요 전 카드가 전부 다 중지가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정도로 살벌하게 바뀌었을까요? 되게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이 대출이, 빚이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빚 내는 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되게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 그런 우려, 그런 공포가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매우 험난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지내는 게 가능할까요? 빚을 안 지는 게 좋다. 근데 빚을 누가 지고 싶어서 지느냐, 어쩔 수 없이 빚을 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빚이 아마도 하나면은 다행인데 뭐 여러 개 있는 경우 있을 겁니다.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빚에 대한 현황을 잘 정리하고 이자율이 가장 센 거부터 조금씩 정리해 나가야겠죠.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 대출이 한 4-5개다 라고 하면 그걸 최대한 1개나 2개로 대출의 건수를 압축하는 게 제일 좋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대출 이자가 높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없앨지도 고려하고, 또 하나는 대출 금액이 적은 것들을 없애는 것들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의 방향으로 최대한 이 부부가 의논해서 줄여 나갈 노력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좀 의식적으로 그런 대출들을 줄여 나가는 노력들을 하는 게 계속 이제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물론 빚을 갚아가는 와중에도 꼭 필요한 비상자금은 현금으로 따로 확보해 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주 소액이라도 적금이든 아니면 뭐 연금이든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극단적으로 대출을 갚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그냥 빚 갚는 데만 다 쓰면 우리의 삶이 되게 우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기는 하자고요. 하지만 빚을 오래 가져간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빚을 서둘러서 줄여나가거나 없애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빚이 있는 게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죠.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모습일지, 이런 것들도 잘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아갈 공의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가정이 있는, 특히나 이제 아이를 두고 있는 이제 부모다라고 하면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생각해야 되고, 생활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을 다 생각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출이 발생돼서 대출 원금도 갚아야 되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한다라고 하면 좀 많이 빡빡할 겁니다. 많이 힘겨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잘 고려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들이 결코 우리에게 아주 여유로움과 아주 안전한 뭔가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빡세고 좀 더 힘겹고 좀 더 부담스러운 것들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고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독한 마음들이 필요하죠. 마음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현실들을 극복하고 또 견뎌내고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현실들을 어떻게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받아들여야죠. 좀 감당해야 될 것들도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추스려 봐야죠. 잘 따져 봐야죠. 그 어느 것도 소홀하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그렇지만 또 그런 와중에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좀 두고 보자고요. 좀 더 살펴보자고.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되게 어려워져서 부동산들도 많이 세상에 나오고 주식도 완전 헐값으로 와르르 무너져서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아마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하고 어떻게 견딜지는 우리들 개개인들에게 아마 던져질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좀 잘 해결하며 최대한 현명하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빚을 안 지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부득불 빚을 지게 됐다. 그러면 빚을 조금이라도 빨리 최대한 많이 줄여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필요하겠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천천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건 또 우리에게 또 엄청난 부담으로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잘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시대가 참 녹록지 않구나라는 생각은 더 많이 하게 되네요. 아무쪼록 언제든 우리가 좀 나아지는 삶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분발하고 애쓰고 또 많은 길들을 찾아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잘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좀 굳은 결심 좀 더 단단한 각오들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